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이제 1, 2회독을 했는데 이제 심화로 넘어가면 될까요? 또는 개념을 또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개념 단계를 제대로 끝낸다라고 하면은 개념을 숙지한다. 그리고 그 개념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한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냐면 개념을 듣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내용이면 증명도 한 번씩 해주시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거를 꼭 봐주시고, 그 다음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적용이 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가져와서 응용을 하는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를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개념을 또 학습하고 그 개념이 적용이 되는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문제 양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 원을 학습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를 한 11단원이라고 쳤을 때 한 단원당 한 100문제 정도, 그래서 한 과목을 끝내는데 1000문제 정도, 그 정도가 개념 문풀 단계를 끝내는데 적합한 단계입니다. 개념만 다 읽고 또는 인강만 듣고 문제는 풀지 않은 상태로 개념을 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심화를 듣게 됐을 때 너무 어렵게 느끼고 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단계를 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첫 문제를 학습을 할 때는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 스테디한 문제를 꼭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빈출 문제, 이제 지금 2026년이니까 2025년도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신에도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 되므로 내신 빈출 문제를 포함해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개념 문풀 단계에서는 난이도 하중에다가 좀 일부의 상 문제까지 다뤄주는 것이 좋아요. 난이도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문제집 보다는 난이도가 하, 중, 상 순서로 챌린징하게 내가 도전하면서 그리고 풀리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화된 문제집이 중요하고,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유형에다가 조금 변주된 유형이 연달아서 나오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또 변주된 게 약간 연달아서 나오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집이 좋은데, 유형별로 분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뭐 뒤죽박죽 되어 있거나 또는 내신 시험지라든지 모의고사 시험지 형태의 문제는 나중에 학습하셔야지 효과가 좋으므로 개념 문풀 단계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체 교재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다음 학생들이 숙제하는 과제장에도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분류해서 과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나서 그러면 개념 단계를 다 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첫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첫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오답이라고 하면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내가 나중에는 딱 문제를 봤을 때 눈으로 보면 풀 수 있을 정도, 그 단계가 되면은 오답까지 끝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풀이로는 그렇게 오답까지 끝낸 상태고,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경우는 내가 백지에다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름까지를 전체를 다 적고 그 각각의 소단원에 들어가는 문제 유형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는 그 단계에 하나의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모의고사 4점을 푸는 것이 좋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4점은 심화 단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개념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념을 끝마치고 나서 심화 단계를 공부하러 갔을 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러 갔을 때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심화 단계는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친구들이 아무리 수학 공부를 많이 해도 모의고사 4점에 대한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좀 깨주기 위해서는 개념 단계에서도 난이도 하중에다가 모의고사 4점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심화 단계에 4점을 풀게 되면 자기가 심화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푸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못 풀게 되면은 나 4점도 못 푸네 라고 자신감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념 단계에서 모의고사 4점을 풀게 되면 못 풀어도 사실 타격이 별로 없어요. 멘탈적인 타격이 없고, 2단계에서는 사실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모의고사 4점을 자기가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풀게 되면 자신감이 없대요. 내가 셀프로 푼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해서 풀었다 하더라도 개념 단계, 그러니까 처음 배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풀 수 있네 라는 경험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부는 사실
사실 자신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스스로 하면 된다라는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기에 개념 문풀 단계에서 4점을 푸는 것이 그 자신감이 업되는 경험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무리한다 싶더라도 킬러 4점 말고 조금 쉬운 4점 정도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의 4점을 꼭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교재에 개념 문풀 단계에 모의고사 4점까지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어삼 시사 단계 있죠. 이제 어려운 3점 그리고 쉬운 4점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 문제들을 다 넣어서 첫 문제 안에 다 넣어서 그거를 다 떼게 만드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단계에서 어머님들께서 일단 절대 혼내는 셈을 아이한테 붙여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계속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스스로 생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옆에서 다그친다거나 왜 이렇게 못하냐라든지 몇 번을 알려줘도 계속 잊어버리냐, 또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바로는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워딩을 듣는다거나 또는 혼을 난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가 위축되고 수학이 싫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이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는 자극적인 말을 좋아해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칭찬의 힘이 더 큽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맞춤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한 과목을 선행하는데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걸리는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어떤 하나의 과목의 그 스케줄을 짜실 때는 단기간에 이거를 완벽하게 끝내는 그런 과정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단계를 떼는 데 있어서 3에서 6개월 동안 천천히 보게 되면 사실은 너무 루즈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너무 루즈해지다 보면 임팩트 있게 딱 아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나려면 반복 학습이 필요하지, 이게 장기간 동안 봤다고 해서 반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6개월 동안에 2회독을 한다거나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단기간에 바짝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바짝 보고 이렇게 2회독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1회독을 늘어지게 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AI만 좀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빨리 푸는 팁이나 이런 거를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빨리 푸는 방법 해설에 없는 풀이는 너무 치트키여서 너무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초를 약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심화 단계에서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개념 단계에서는 너무 빨리 푸는 팁을 학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고하는 연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해설지 풀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풀이가 있고 빨리 푸는 팁 5초 컷이 있다면 솔루션 2까지 개념 문풀 단계에서 학습하는 것이 좋고요. 5초 풀이법은 심화 단계에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솔루션 3까지 해서 5초 풀이법까지 너무 건드리게 되면 숙제할 때 1, 2를 날려버리고 3로만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아이한테 독이 될 수 있어서 솔루션 1, 2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 문풀 단계에서 수업을 할 때 의도적으로 안 알려주는 솔루션 3들이 있어요. 솔루션 1 해설지 풀이와 더불어 2까지 알려주고, 지금 알려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심화 단계에서 알려주는 그런 풀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체계화된 수업을 따라가야 기초부터 정말 구멍 없이 탄탄하게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 문풀 단계에서 테스트를 보게 되면, 특히나 학원 같은 경우는 개념 문풀 단계에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던 어쨌든 흐는 식의 공부를 해서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2-3번 봤지만 아직 심화를 보기엔 나이가 어려서 이미 다 알지만 또 듣는 경우의 친구들도 있어요. 모든 케이스의 친구들이 다 같이 개념 문풀을 듣고 있는데 테스트를 보면 처음 보는 우리 아이는 못 보는 게 당연하고요. 평균보다 낫다라고 해서 그게 뒤처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테스트 점수에 연연하는 습관을 아주 빠르게 버리는 것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세여서 이 단계에서 테스트에 연연하지 않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중에도 항상 테스트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숙제하고 오답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테스트의 목적은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나왔을 때 유형이 섞여 있으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유형이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캐치하고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테스트가 그 아이의 가능성을 재단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테스트 점수를 언급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아이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고 채점을 하면 못 본 날은 못 본 거에 대해서 이미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시무룩해하고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집에서까지 가서 왜 이렇게 못 봤어? 라는 말을 또 듣게 되면 그 과목을 떼는 그 과정을 끝까지 힘차게 해나가야 되는데 싫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풀이 죽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항상 긍정적인 워딩으로 말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개념 문풀 단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훑는다는 마인드는 다 버리셔야 되고 정말 제대로 본다,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이 과목의 개념을 보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하고, 개념을 이제 듣는 것 또는 개념을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백지에 단원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명을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각각의 소단원에 나오는 유형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개념을 공부할 때는 개념 하나에 그거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풀이, 또 개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풀이,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난이도 하중에다가 상 1부까지, 특히 모의고사 4점까지 조금 풀어주게 되면 아이의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 단계까지 어쨌든 끌고 가주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것이 좋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풀었던 풀이를 따라서 푼다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풀었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자신감을 업시키게 해주고요. 모의고사 4점까지 다뤄보고 자신감도 업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문제를 첫 문제까지 푸는 것, 그리고 오답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 여기까지가 개념 문풀 단계예요. 너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과목을 또는 두 개의 과목을 보기로 했으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 문풀 단계를 어떻게 해야지 끝내는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심화 단계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